안녕하세요. 58년생 혼자 사는 김희선입니다.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가고 혼자 된 지 벌써 25년이나 됐습니다. 40이 간 넘어 혼자가 됐습니다. 여자 나이 40대면 많은 이유로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나이인데 혼자 되어 정말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혼자 아들 준석을 키우기 위해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.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수많은 이유로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. 다행히 아들은 아빠를 닮아 키도 크고 듬직하게 잘 자라주어 지금은 독립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. 그동안 아이를 키우며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많았는데 그저 꾹꾹 누르며 살아왔습니다. 아들이 독립하고 나니 이 넓은 집에 정말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. 적적한 마음에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앞동으로 이사온 한 남자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.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저보다 한참 젊어 보였지만 30대 후반쯤 되었을까요?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. 이름은 서민준이라고 했습니다. 그 후로도 몇 번 마주치며 가볍게 목례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. 그런데 며칠 전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낑낑대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. 마침 그가 뒤따라오더니 제 짐을 보곤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. 무거워 보이시는데 괜찮으시면 집 앞까지만 들어다 드릴까요?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해. 그럼 부탁 좀 할게요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. 그는 쌀이며 음료수 같은 무거운 짐들을 현관 안쪽까지 가볍게 옮겨주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에 살았네요. 뭐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? 인사치레로 한 말이었는데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. 그럼 시원한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렇게 그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. 물을 마시며 거실을 둘러보던 그가 베란다의 화초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. 화초를 정말 잘 키우시네요. 저는 식물만 만지면 다 죽이는데. 아니에요.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는 것뿐인걸요.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. 그가 좋아하는 음악, 제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. 세대 차이가 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. 어느새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, 희선 씨. 그가 저를 어머니나 아주머니가 아닌 희선 씨라고 불렀을 때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. 남편이 떠난 후 누군가 저를 여자로 김희선이라는 한 사람으로 불러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가 돌아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.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. 그날 밤 제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하는데 아까 그와의 대화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.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. 아들 버린 사람한테 그렇게 아무 일 아니라고 그저 친절한 이웃일 뿐이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그런데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인터폰을 보니 그 민준 씨였습니다. 희선 씨,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? 무슨 일일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. 그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. 저번에 물만 얻어 마시고 간 게 마음에 걸려서요. 이거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. 그가 건넨 것은 유명한 다가점의 예쁜 떡이었습니다. 어머, 이런 걸 다. 고마워요. 차라도 한 잔.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사실 떡보다도 희선 씨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.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.
잠깐 들어가도 될까요?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를 다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.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. 무슨 할 말이라도. 제가 차를 내오기 위해 일어나려는데 그가 제 손목을 살며시 잡았습니다. 희선 씨. 그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. 그 시선이 너무나 뜨거워서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. 희선 씨, 혹시 제가 불편하십니까? 아니요. 그럼 제가 조금 다가가도 되겠습니까? 저는 대답 대신 피하지 않았습니다.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제 눈을 감았습니다.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 없는 그의 입술이 닿았습니다. 그의 다른 한 손이 제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셔츠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. 오랜 세월 멈춰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. 오랜 세월 누구의 손길도 없던 제 몸에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이 절 한없이 무너뜨렸습니다. 한동안 고요한 거실에는 시계 소리와 어쩌면 제 심장 소리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.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? 그의 눈빛이 마치 당신을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. 제 입술에는 아직 그의 온기가, 코끝에는 낯선 그의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.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? 남편에 대한 미안함, 아들에 대한 죄책감, 그리고 다시 여자이고 싶다는 욕망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.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였습니다.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, 주말에 저 집에 가요. 순간 덜컥했습니다.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젯밤의 일이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. 혹시라도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민준 씨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? 무엇보다 아들의 얼굴을 예전처럼 떳떳하게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.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전 어찌해야 할까요? 이 나이에 찾아온 이 감정이 두렵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